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 폭발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진보 논객들이죠. 이들이 말하는 이제 경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시각들은 조금 색깔이 덧칠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쪽은 꼭 좀 공격하는 입장이죠. 뭐 경제가 안 좋다, 성적표가 너무 나쁘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더 단단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이 경제라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면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잘 하고 있는 면만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진짜 나쁘다고 말해도 그럼 뭐가 나쁜 건지 혹은 진짜 나쁜 거야? 라고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뭐 다 좋다고 해도 그러면 좋아? 뭐가 좋은 거지? 그러면 진짜 좋은 건가? 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둘 다 틀렸으니 내가 맞다. 너희들 다 못됐으니까 내가 더 도덕적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기예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꼭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라고 했을 때 뭐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간다거나 우산을 들고 나간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이죠. 그렇다면 이 가계부채라는 이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면은 뭐 얼마나 내릴지 혹은 어디에 많이 내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니까 슬슬 깡통주택이 나오고 있죠. 이 깡통주택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겠죠. 뭐 물론 전세 이런 깡통주택으로 전세 세입자 혹은 뭐 매수자만 손해 보면 되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그칠지 만일 갭 투자했던 사람이라든지 이제 뭐 좀 무리를 해서 집을 산 사람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사들 분양 계획이 많은 건설사들이 또 많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은행 당연히 돈을 어디서 빌려왔겠죠? 돈은 은행에서 빌려왔겠죠. 그런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텐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게 되니까 미분양이 늘죠. 특히 수도권에서 뭐 서울은 똘똘한 채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가 2017년보다 2018년에는 많은 건수 증가했죠. 80건 이상. 그리고 경매 낙찰가 전체 갚아야 될 돈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은 경우 돈을 다 못 돌려주는 거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면 더 급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렇게 뉴스로 보면은 얼마나 하락했는지 잘 감이 안 와서 시장이 얼마나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지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체 뭐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큰 흐름을 보려고 한번 전체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2016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 2018년이죠. 2018년에 거의 끝물이었네요. 이렇게 쭉 올라갔고 지금 하락하는 걸 보니까 다 이만큼 하락하지 않았겠지만 2016년 정도 상승 시작하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이만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네요. 더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 거의 거래 건수가 이제 없죠. 11월 달부터 뭐 10월부터는 거래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전세 가격도 이제 하락세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시장이 하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전세 대출이 위험하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분명히 빚을 갚는데 허덕이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금리 인상, 뭐 개인 파산, 정부가 구한다 이 영상에도 말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이자라든지 뭐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다시 매수를 해서 재임대 해주는 거죠. 그런 정책이었다면은 새로운 또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이 나왔는데 기세를 아예 그냥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죠. 다 집에서 쫓겨나고 막말하자면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은행 가도 통장 같은 거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최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이렇게 내놨는데 연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5년 정도 좀 더 시간을 주는 거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35년까지 늘려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제목처럼 살려는 드릴게죠. 신세계 영화에서 배우 박성웅 씨죠. 조직을 장악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뺏고 쫓아내는데 거기서 뭐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그 상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걸 빼앗고 그냥 목숨만 살려주는 느낌? 이만큼 정부는 충격에 어떻게 하는 거죠? 대비하고 있는 거죠. 충격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고 그 충격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그런 것을 미리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제가 뭐 1억 투자했는데 5천 날렸다. 그럼 3천은 정부에서 돌려준다? 뭔가 이거는 시장의 원리와 좀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구제해 주진 않았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이게 정부에서 사회에서 같이 떠나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세 개하고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의 자산인데 개인의 자산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건설사 은행 쪽에도 뭐 비가 내리면은 뭐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건설사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현금 흐름도 중요한데요. 기업에게 현금은 사실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는 데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제 신체 조건이 좋고 이런 사람들도 공기가 없는 곳에서 몇 분 버틸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기업들에게도 현금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공기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것을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데요. 돈이 순간 없어져 가지고 공기가 진공 상태, 돈이 없는 상태, 돈이 부족한 상태, 아무리 좋은 기업, 또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당연히 더 버티기 더더욱 힘들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에 공기가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기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리 건실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건설사들이 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건설을 한 비용이 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금액이 2018년 9월에는 5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죠. 만일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은 이 금액들은 고스란히 이런 저축은행이 손실로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돈을 맡긴 이 사람들이죠. 예금자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죠. 2011년도 우리 저희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사태 한번 있었죠. 이때 당시도 PF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에 빌려준 돈들 이때 연체율이 거의 40%까지 높아졌죠. 7년도 6월에는 비등비등해졌는데 이때 당시 연체율이 10%. 이게 경기가 그때는 좋았죠. 부동산 경기가. 이게 경기가 악화되면은 연체율이 얼마든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축은행과도 그렇고 이제 우리 보험들죠. 생명 2015년 11조 정도에서 2018년 1분기에 이미 20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약 2년 사이에 83%가 늘었고 교보생명이 약 540% 많이 늘었고 미래에셋생명 거의 500%죠. 500% 늘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출해준 금액들이죠. 부동산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말한 건설사들, 저축은행, 그리고 여기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준 생명손해보험사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갭 투자한 사람들이라든지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죠. 뭐 이 다음 단계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까 봤듯이 정책을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써서 이쪽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잘못되거나 솔직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이쪽으로 붙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은행으로 붙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건설사 이런 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고금리를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이게 철석같이 믿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